안녕하세요. 저는 IR을 직접 시청했는데 시청자들이 갑자기 댓글로 지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생각은 저게 지연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도 나왔고요. 얼핏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드는데 두루뭉술한 표현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다루지 않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이전에 공부하고 있던 항서제약으로부터 LI한 파이로티닙에 대해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 미국 NDA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같은 날에 HIV 관계자 또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신청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파이로티닙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인비트로, 인비보 이렇게 봤는데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acceptable bioavailability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생체 이용률입니다. 생체 이용률은 약물의 흡수. 여기 보면은 이제 absorption이라고 적혀 있죠. absorption은 the process of taking something into another substance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into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into. 여기 예시를 보면은 뭐 이제 이런 독성 있는 가스 같은 거는 이제 스킨, 인스킨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흡수라는 뜻이고요. 외부로부터 내부로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장에서 소화된 양분의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는 것은 약물의 흡수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하니까 흡수보다는 더 좁은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전신 순환에 도달하는 투여된 약물의 양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약을 투여했을 때 그게 우리 전신을 한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 치료라고 하지만 이제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전신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으로 약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기 위한 게 생체 이용률인 건데 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체 이용률 F는 이제 투여된 약물을 곱하면은 이게 전신 순환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미변화체인 체, 그러니까 약물이 뭐에 좀 막 합쳐지거나 변성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뀌지 않은 상태로 전신 순환을 했을 때 그 약물량을 보는 게 바로 이제 생체 이용률 곱하기 투여된 약물 도수를 하면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 내로 흡수되어 표적 조직에서 이용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로티닙이 항서제약과다 보니까 임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라스트 업데이트 포스티드 보니까 2020년 6월 18일에 올라온 거고요. 콤비네이션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타스태틱 요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누구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죠. 트라스투즈맙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Sold Under the Brand Name 허세틴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허세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허세틴이랑 도세타슬이랑 같이 컴바인드 해가지고 파이로티닙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임상 3상이다 보니까 이제 파티시펀트가 많죠. 590에다가 랜더마이즈 되어 있고 패러럴 어사이먼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셜 타이틀을 보면은 뭐 당연하게 또 뭐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스터디 되어 있고, 이제 뭐를 보느냐, 에피커시랑 세이프티를 보는 것.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은 이제 파이로티닙이랑 허세틴을 같이 합친 병용이랑 그 다음에 독세타셀이랑 비교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플라시보 플러스 허세틴, 그 다음에 독세타셀. 이렇게 보면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로티닙이랑 허세틴이랑 독세타셀이랑 그 다음에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보, 허세틴.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제 파이로티닙이냐 플라시보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로티닙은 이제 입으로 먹는 거네요. 경구 투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둘 다 양을 똑같이 해서 400mg, 400mg 했습니다. 이거 약 왜 용량이 똑같을까요? 그거는 위에서 보면은 더블 블라인드 때문에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옆에 환자를 보면은 뭐 임상 그 침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둘 다 이제 약을 받았는데 한쪽은 막 약이 막 1000mg이고 한쪽은 막 400mg 하면은 딱 봐도 눈에 차이가 나니까 아, 저 사람이나 나랑 약을 다르게 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400mg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입으로 먹는 걸로 만들었고, 실제로 뭐 맛이랑 향이랑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차가 PF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AE랑 SA, 요 S는 serious 뜻이거든요. 더 심각한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OS, ORR, 뭐 DOR, CB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터트 파스티브 리커런트가 있고 메타스테시스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재발이라는 뜻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는 뜻입니다. 재발이랑 전이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극소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대부분 완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깜빡했는데 이 스폰서에는 이제 헝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션 크라이테리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 오브 이제 멜링넌시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요것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요거랑 같은 말이고요. 지난 5년 동안에 다른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 환자들은 요거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면 되고요. 딱 요것만 있어야 됩니다. 딱 요것만. 그래도 뭐 예외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태아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 프레그넌트랑 렉테이팅 워맨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렉테이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프로듀스 밀크입니다. 이런 워맨들은 안 된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랑 그런 것들은 요 시험, 임상시험 내에서 확인을 하려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면 eligible for stud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18세부터 75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른, 그 다음에 뭐 노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female이라 되어 있죠. 이거 왜 남자는 없을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요게 바로 그 남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가 여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스 3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3니까 이게 끝나면은 잘 나온다면은 또 이제 항사지약에서 FDA 또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션 크라이테리아 또 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허죠. 허 관련돼서 타이로신 카이네스 인히비터를 했던 사람. 왜냐? 파이로티닙이 바로 이제 허투를 인히비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받았던 사람은 또 약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except trastuzumab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요 임상시험이 컨비네이션 하는 거잖아요. 트러스트주맙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았던 사람이 만약에 익스클루션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병용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다른 허 관련한 인히비터 사용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둘이 같이 쓰잖아요. 닙이랑 트러스트주맙.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주맙은 익셉트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션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measurable disease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하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해석이 애매하긴 하지만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임상시험은 객관적인 숫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로 측정할 수가 없는 것들은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데이터를 뽑아내기 힘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측정 가능한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으로 올라오면요, 스타트 데이트는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2022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터디 컴플리션 데이트는 2024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파이로티닙이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허세틴이랑 도세탁셀이랑 같이 하는 임상 3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